안녕하세요. 스토어 운영에 꼭 필요한 레시피와 꿀팁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는 스토어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식당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레시피와 꿀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식당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식당 운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3가지 선택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식당의 매장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고객들이 식당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단골 고객을 만드는 고객 서비스는 과연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3가지 모두 궁금하신 분은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식당의 매장 환경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런 주방 환경에서 요리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가요? 주방이 이렇게 청결하지 않은 식당이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우고 영어를 배울 때는 ABC부터 배우는데요. 매장 환경 관리가 바로 식당 운영의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기본이 제일 어렵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요. 식약처는 식품 접객업소에 설치류나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식품 접객업소는 새로 마련된 시설 기준을 지켜 쥐나 바퀴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 안에 설치류와 그 배설물이 발견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 외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에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법과 과태료 때문에 매장 환경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장 환경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매장 환경 관리에서 환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환경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라는 뜻과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장 환경 관리는 식당 내부의 상태, 전반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식당 내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크게 개인 위생 관리, 작업 공정 위생 관리, 매장 위생 관리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객에게 제공할 음식을 요리하는 직원의 위생 관리는 아주 중요하죠. 직원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복장인데요. 주방에서 갖춰 입어야 할 복장으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가 있습니다. 위생복과 위생모는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고객으로 하여금 위생에 대한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죠. 위생모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복장입니다. 사진을 보면 주방 직원들이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뢰감이 가지 않나요? 주방이나 홀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방의 청결을 위해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해야 하는 복장도 있어요. 그릇, 철판, 칼, 도마와 같이 무겁고 위험한 도구들이 내 발에 떨어진다면 정말 아찔하죠? 발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위생화도 정말 중요해요. 위생화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어 주방에서 미끄러질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까지도 한답니다. 마스크는 요리 중 침분비를 막기 위함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요리를 하면 주방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먼지 흡입을 막아 폐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가 중요하지만 식당 환경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복장 요소예요.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에도 고객을 맞이할 때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연구진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 23번 얼굴을 만졌고 그중 입, 코, 눈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인 얼굴에 점막이 있는 부위를 만지는 횟수는 45%에 달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얼굴을 자주 만지는 만큼 올바르게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해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손 씻기를 자가 예방접종에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하버드 헬스레터에서는 수돗물과 비누를 사용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2번 부르는 동안 손을 꼼꼼히 씻으면 박테리아의 90%가 제거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우리는 언제 손을 씻어야 할까요? 식당에서 근무 시 손을 씻어야 하는 7가지 상황에 대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화장실을 다녀온 후. 두 번째, 쓰레기나 청소 도구를 만진 경우. 세 번째, 코를 풀거나 재채기, 기침을 한 후. 네 번째, 담배를 피운 후. 다섯 번째, 음식을 먹고 난 후. 여섯 번째, 육류, 어류, 난류 등 날것의 식재료를 만지고 난 후. 일곱 번째, 취급하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7가지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청결한 식당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현장에서는 모든 일을 손을 사용하여 진행하는데요. 손을 씻는 방법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물로만 손을 씻었을 때 손에 남아있는 세균의 분포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가락 끝과 손톱, 엄지손가락 주위에는 잘 씻기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씻으면 좋을까요? 우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손 씻기를 해보시고 물로만 씻었을 때 잘 씻기지 않던 손가락 끝과 손톱, 엄지손가락까지 비누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씻어보세요. 다음으로 작업공정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리를 할 때 취급하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손 씻기도 해야 하지만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 도마, 앞치마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와 칼은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육류용은 붉은색, 어류용은 푸른색, 채소용은 녹색, 완제품용은 흰색으로 구분하여 도마, 칼을 사용하고 나무칼과 나무도마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리용, 청소용, 홀서빙용 위생장갑과 앞치마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해요. 주방 현장이 정말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3가지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식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준다면 우리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분들에게 더욱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매장 환경관리에서 마지막으로 3번째, 매장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당 매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2022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진 분리배출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을 잘하면 우리 직원들과 식당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환경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2022년 변화된 분리수거 개정안 살펴볼까요? 왼쪽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부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하였지만 스티커가 붙은 플라스틱이나 불투명한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엔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 고민이 될 때가 많아졌는데요.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바로
도포 첩화 표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도포는 스티커 등 다른 물질이 접착되어 있다는 것이고, 첩합은 플라스틱 재료에 다른 원료가 혼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빨간색의 도포 첩화 표시가 붙은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노란색의 무색 페트 표시가 붙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해주세요. 오른쪽에 또 다른 표식들이 있죠? 기존에는 재활용품에 붙어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플라스틱, 유리 등 재질에 대해서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끗이 씻어서 내용물 비워서라는 재활용 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제품 사용자들이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해졌어요. 분리수거 개정안이 생긴 만큼 우리도 매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의 분리수거에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서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장 환경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서비스 직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